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최후의 발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이슈 물타기와 프레임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지막 히든 카드였을 텐데요.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1억 600여만 원을 유용했다고 기소했는데요. 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끝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정말 배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로써 검찰은 자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어떤 누가 정권을 잡든 이 조직은 반드시 해체돼 사라질 텐데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검찰 출신 대통령은 배출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이 무도한 무리를 지도자로 뽑아줄까 싶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전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최근 김정숙 여사 조사 일정을 따져봤다는데요. 김정숙 여사 소환 뒤에는 결국 검찰이 뇌물사건 피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김 여사는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데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하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급여와 체류비 명목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뇌물로 받는데요. 어떤 멍청이가 뇌물을 나눠서 월급으로 준단 말입니까? 대체 이 신박한 논리 개발은 누가 한 걸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재창조하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타이 이스타젯 취업 후 더 이상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와 자금의 출처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요. 다혜 씨도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남은 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앞서 검찰은 다혜 씨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김건희 씨는 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걸까요? 뇌물수수 혐의도 주가조작 혐의도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는데요. 대체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피의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분명히 밝힌 겁니다. 또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과 창피 주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왜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걸까요?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전 사위 취업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주기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2년 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문정부 주요 인사 줄소환에 이어 가족들 소환도 잇따라 통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이 정권의 유일한 목표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죽이기인 거죠. 또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감사원이 사드 배치 과정을 감사하고는 정의원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입니다. 대체 뭘 얼마나 탈탈 털어대야 직성이 풀릴까요? 사드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철진한 이야기인 걸 넘어 사드 문제로 전 정부 인사를 수사하겠다니 이게 뭔 짓거리일까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한심하고 멍청한 정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역대급 망나니 정부. 최악이었던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더 극강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기관의 압박은 사드 배치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했지만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며 감사원이 전임 외교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감사원의 의결이 필요 없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감사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첫째,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둘째,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의 반복된 장난질입니다. 감사원은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권 출발 직후부터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출발로 동해 흉악법 추방 사건, 월정 원전, 통계 등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5년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검찰청 산하기관이라도 된 듯 검찰에 수사자료를 갖다 바치는 것이 존재 이유인 듯 행동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장비를 반입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막고 대치했는데요.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임시 배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배치 절차를 마쳤는데요.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해 일부러 사드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감사원이 1년여 만에 감사 끝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안보라인 4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일부러 미루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중국에도 미리 통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 보복용 억지 감사를 위해 사실조차 왜곡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인데도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감수하면서 절차를 지켜 마무리한 게 전부라는 거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감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체 정권은 왜 잡은 걸까요? 그 알량한 복수 한번 해보고자 나라가 개판이 되든 아사리판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임기를 절반을 넘긴 정권에서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해대고 있는데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싶은 거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전 정부 탓.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으니 모든 게 전 정부 탓인데요. 더 말하기도 싫습니다. 빨리 이 정권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감사원이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을 불러대 조사를 하고 억지 소설을 써서 그림을 만든 뒤에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대고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끔찍했던 시간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정령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칼춤을 계속 추겠다는 것입니까? 셋째, 사드 관련 수사 의뢰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억지감사, 억지수사에 이제 국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를 백날 첫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제발 전임 정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위기였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사원은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돌격대 노름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